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전에 다시 비가 시작되겠고 경북 남부 지역은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경주는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네, 어제 저녁 울산에서는 규모 5.0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포항 등 곳곳에서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의 흔들림이 감지가 됐는데요. 앞으로 또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건물 밖에 계실 때는 가방 등 소지품으로 머리를 감싼 채 근처 공원 등 건물이 없는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건물 안에 계실 때는 꼭 비상계단을 이용하시고 여의치 않다면 화장실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만약 운전 중이실 때는 도로변에 차를 정차하시고 차 안에서 기다리셔야 하고요. 지하철을 이용 중이시라면 고정된 물체를 잡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내일까지, 경북 남부 지역은 오늘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천둥 번개가 치고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그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가 오겠고 경북 남부는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2도, 영덕과 포항 25도, 경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모두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1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진 때문에 많이들 놀라셨죠? 어젯밤 울산 동쪽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포항과 경주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놀란 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어젯밤 포항시 우현동의 한 아파트. 부엌 천장에 부착된 전등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립니다. 어제 오후 8시 33분쯤 울산시 동구 동쪽 52km 해상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해 포항과 경주 전역에서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고층 아파트와 오래된 건물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해하며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이 집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워갖고 이게 지진이구나. TV 보고 있는데 막 흔들흔들 합디도 공디도 흔들흔들하고 밑에 흔들흔들 해가지고 앞에는 앞집 가게 문 열고 우리 가게 나가 보니까는 길에 나가 보니까 앞집에서도 역시 또 문 열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울산에서 신경주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는 이상 진동 신호를 감지하고 서행하기도 했습니다. 경북에서 접수된 지진 신고는 모두 1,900여 건. 벽에 실금이 가고 화분이나 접시가 떨어져 깨졌다는 신고는 있었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5.0 지진이 났다는 자체가 특별하게 이 지역이 갑자기 위험해져갖고 큰 지진이 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날 수 있는 그런 지진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워낙 지진이 안 났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겁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진앙지에서 가까이 위치한 월성원전에서도 강한 진동이 감지됐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비롯해 포항철강공단에서도 지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 겨울 산 전체가 함몰된 울진 석회석 광산 아래 주민들에게 그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벌써 두 번째 대피령인데 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4일 하루 울진에 100mm 가까운 비가 내리자 남수산 석회석 광산 주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주민 180여 명은 농업기술센터와 이웃마을회관, 복지회관 등 4곳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은박지를 깔고 수십 명이 모이다 보니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자보면 잠도 안 와요. 한 20여 명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들어놓아서 돌려보래요. 참 불편해요. 이런 와중에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병이 있는 노인 10여 명은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지요. 그렇지만은 움직이지 못하니 뭐 위험감 놔두고 나설 수도 없고 내가 산다고 또 내 혼자 나설 수도 없고. 지질 전문가들은 2011년 멀쩡하던 우면산도 시간당 80, 누적 강우량 230mm에서 사태가 났는데 상부에 길이 1km 이상 거대한 함몰띠가 생겨 빗물이 스며들기 좋은 조건인 남수산은 위험도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분석합니다. 울진 지역은 시간당 한 50mm 이상, 그다음에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한 150mm 이상일 경우에는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나흘간 장맛비로 토양이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장마 전선이 남하하는 7일과 태풍이 접근하는 주말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인재인데 자꾸 애매모호한 대답 기다려봐라. 명분이 없다. 이거는 주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거거든요. 지난 2월 23일 40년 가까이 석회석을 캐낸 남수산이 굉음 진동과 함께 함몰된 뒤로 돌들이 민가로 굴러내려와 주민들은 재해의 전조는 아닌지 더욱 불안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의 복지 예산이 지난 2006년 7,600여억 원에서 올해는 2조 900여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6.2%를 차지하는 등 10년 사이 2.7배 급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집배원 1,000여 명을 행복 나름이로 야쿠르트 아줌마 1,000여 명을 좋은 이웃들로 위촉해 운영 중이고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5천여 가구의 응급 안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생활관리사 900여 명을 위촉해 가정방문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등 독거노인들의 종합사회안전망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로 경북 대구의 제조업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만 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될 경우 수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달러당 환율이 10원 상승한 기조가 지속될 경우 7월부터 12월까지 경북의 무역 수지는 1,492억 원, 대구는 142억 원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브렉시트가 확정돼 영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인 1.51%가 적용될 경우 지난해 기준 경북의 수출액은 478만 달러, 대구는 38만 9천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경연구원은 지난해 경북과 대구의 수출과 수입은 전체 1% 미만이지만 변동성이 큰 만큼 중장기적으로 수출에 편중된 경제 구조를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포스코가 추진해온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사업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선 화력발전이 어려우면 전기료 인하나 정부 지원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가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 것은 지난해 5월 전기료 부담을 덜고 자체 발전 비율을 46%에서 80%까지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포스코는 현행법상 석탄 사용이 쉽지 않자 예외 규정 적용과 오염 저감 대책을 놓고 환경부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단체는 33만 명 시민 서명서를 제출했고 경상북도는 5개 협력 사업으로 정해 화력발전 건설을 돕고 있습니다. 철강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협력을 통해 첨단 화력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에너지 신산업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혀 포스코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세계적인 추세와 정부 방침에 따라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더 이상 석탄 화력은 안 된다라는 쪽으로 이미 드러난 이상 포스코는 석탄 화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다른 대안에너지를 찾겠다는 쪽으로 선언을 하고 예외 규정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 정치권에선 산업용 전기료 인하와 철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제철 산업에 대한 이 공급되는 전기에 대해서는 그 가격을 대폭 할인해가지고 지원하든지 철강 산업 구조 차원에서 전기료에 대한 공적 자금이라든지 정부의 지원 정책을 갖다 강구해서
지역의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이 부정적이어서 포스코 화력발전소 건립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한일 어업 협상이 결렬되면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이 중단된 가운데 경북 동해안 어선들의 조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의 오징어와 붉은 대게 어선들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할 시기가 아니거나 조업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어업 피해는 없으며 제주도와 경남 지역의 갈치잡이 어선들이 조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 한일 어업 협상이 결렬되면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우리 어민들에게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어선들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포항시 월포리와 구만 1위 어항 방파제에 높이 10m의 등대 2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월포리와 구만 1위 어항은 소형 선박과 어선들의 입출항이 잦고 해수욕장 등 주변 관광지와 인접해 있어서 선박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 그동안 등대 설치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결국 이제는 도로와 거리의 바닥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길 안내에다 안전 지킴이 역할까지 바닥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시선을 잡아끄는 다양한 무늬가 개발되고 화려한 색상까지 더해졌습니다. 바닥의 전통적인 역할은 이처럼 신미성, 즉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도로와 거리 바닥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 초등학교 앞 인도에는 샛노랑 페인트가 칠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한 이른바 옐로우 카펫 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운전자는 보행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닥이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카펫 안에 그 에리어 안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그 안전 보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 운하 방향은 핑크색, 송도동 쪽은 녹색 선을 따라가면 됩니다. 헷갈리는 진행 방향을 색으로 구분했더니 접촉 사고가 줄었습니다. 출입문 바닥에 원색으로 안내도를 그리고 문 번호를 바닥에다 함께 표시하면 강의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건물 찾아오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청사 이용 안내들을 보고 용이하게 찾아올 수 있다고 호응이 좋습니다. 바닥은 또 그 도시의 정체성을 알리고 관광 자원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포항 중심가 바닥에는 호미곶 상생의 손 등 관광 명소가 동판에 새겨져 있고 포항 대보항 바닥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160m짜리 트리가트 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밋밋한 바닥은 가라. 각종 아이디어가 더해지면서 바닥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가 지난 2014년 125억 원을 들여 준공한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을 오는 9일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옛 구룡포 동부초등학교 터에 자리한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은 지상 4층, 연면적 5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다목적 전시실과 해양체험 공간, 과메기 홍보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포항시는 미비점을 개선해 9월쯤 무료로 정식 개관할 예정이지만 관리비만 연간 2억 4천만 원이 드는 반면 관광객의 관심을 끌만한 소재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항시 장두건 미술상 운영위원회는 제12회 수상자로 42살 김진우 작가를 선정했습니다. 포항 출신으로 회화를 전공한 김 작가는 경희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기계공학과 로보틱스를 수학한 뒤 입체와 회화, 드로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4일 열리고 수상자에게는 상금 700만 원과 함께 내년에 포항시립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낸 돈 300억 원을 업무대행사가 1년 만에 모두 써버려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그동안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던 지역주택조합이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중구에서 약 1,600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지난해 7월부터 조합원을 모집한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700여 명이 평균 4,500만 원을 내 310억 원이 모였는데 업무 대행사 은행 계좌에는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은
1년이 되도록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했으면서 조합원 돈을 다 써버린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지출 내역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발품을 팔아서 이제 서울, 부산, 울산으로 다니면서 변호사들도 만나고 업체 사장들도 만나서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조합의 이제 계약이라든지 모든 게 부당한 걸 알게 됐죠. 업무 대행사는 조합의 특성상 업무 추진이 더딘 것은 불가피하고 분담금은 적법하게 필요한 곳에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거의 영업사원들을 모집 대행사를 써서 하거든요. 그럼 중개수수료도 나중에 주는 게 아니라 모집하면 그 성과물로 인정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돈들. 그러니까 조합 모집하고 뭐 하려면 또 광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대구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33곳이나 되는데 착공에 들어갔거나 예정인 곳은 2곳에 불과하고 한 곳은 사업을 포기했으며 2곳은 민영 사업으로 전환 중입니다. 나머지는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 수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 곳도 여러 군데입니다. 주택업계는 조합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대행사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며 우려했던 뇌관이 터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기 자신의 어떤 조합의 어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사업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발벗고 나서야 돼요. 무주택 서민들이 비교적 저렴하게 내 집을 장만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지역주택조합. 부동산 화랑새를 타고 우후죽순으로 생겼던 지역주택조합이 곳곳에서 무산되거나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주 지역구 김석기 국회의원이 최근 신축이 추진 중인 동천동 주민센터 건립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1987년 세워진 경주시 동천동 주민센터가 노후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62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2,7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주민센터 신축을 추진해 올 연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송도 해수욕장의 물속 방파제인 잠재 설치구역 주변에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연중 수상레저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송도 해수욕장에는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해 평균 수면보다 낮게 설치한 물속 방파제 잠재가 3개 설치돼 있으며 이곳으로부터 반경 50에서 100m 이내는 수상레저 금지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 모터보트나 요트, 카누, 카약 등 수상 레저기구를 타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벼 재배보험 가입이 급증했습니다. 기상이변이 잇따르면서 관심이 높아진 데다 피해가 없으면 보험료의 60에서 70%를 돌려주는 무사고 환급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의성에서 8헥타르 넘게 벼농사를 짓는 김영호 씨는 올해 벼 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료 192만 원 중 자부담은 26만 원. 나머지는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지원했습니다. 날씨 변동이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좋았는데 앞으로 좀 들쑥날쑥 많이 심하지 싶어서 그냥 약주 한 잔 안 먼 셈 치고. 경북의 경우 벼 재보험 가입 면적은 16,500여 헥타르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전국 가입 면적은 24만 6천여 헥타르로 79%포인트 증가했고 가입 농가는 10만 6천여 가구로 95%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기상이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관심이 높아진 데다 특히 농작물 피해가 없으면 농가가 낸 보험료의 60, 70%를 되돌려주는 무사고 환급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된 덕분입니다. 또 농가 소득도 줄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또 뭐 재해에 대한 그런 위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보험을 못 드셨는데 이런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농가에서는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금은 4천여 농가에 360억 원입니다. 이른 여름 탓에 메뚜기 떼가 이미 출현했고 일요일에는 1호 태풍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심을 달래주는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농촌으로 돌아온 귀농인 가운데 대구 지역 출신자가 경기와 서울 다음으로 많게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귀농한 12,100여 명 가운데 대구에서 귀농한 사람이 7.9%로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귀농인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구 출신이 가장 많은 것은 경북 등 귀농 지역과 가깝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조선내화가 포스코와 1,500억 원 규모의 내화물 품목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연간 매출액의 21.34%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입니다. 조선내화는 내화, 기화와 벽돌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포스코가 주 거래처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전교생 1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교류 지원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북 지역 70개 학교가 대만과 일본 등의 자매 학교와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각 학교당 600에서 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시작된 국제교류 사업은 올해 사업 대상 공모 경쟁률이 3대 1에 이를 정도로 교육 현장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대구와 경북 교육계의 관료주의 문화가 가장 심각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선학교 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 운동이 전국 초중고 교사 2천여 명을 대상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의 관료주의 문화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대구가 첫 번째, 경북이 두 번째로 관료주의 문화를 많이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료주의 문화 개선 정도에 대해서도 대구 90.3%, 경북 94.9%가 달라진 것이 없거나 더 나빠졌다고 답해 관료주의가 고착화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어제 저녁 울산에서는 규모 5.0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포항 등 곳곳에서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의 흔들림이 감지가 됐는데요. 앞으로 또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건물 밖에 계실 때는 가방 등 소지품으로 머리를 감싼 채 근처 공원 등 건물이 없는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건물 안에 계실 때는 꼭 비상계단을 이용하시고 여의치 않다면 화장실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만약 운전 중이실 때는 도로변에 차를 정차하시고 차 안에서 기다리셔야 하고요. 지하철을 이용 중이시라면 고정된 물체를 잡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내일까지, 경북 남부 지역은 오늘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천둥 번개가 치고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그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 플래시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가 오겠고 경북 남부는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2도, 영덕과 포항 25도, 경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모두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1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